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멕시코 국경에 배치되기 시작한 주 방위군 병력이 국경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이 탑승한 버스가 롱아일랜드 하이웨이 오버패스에 충돌해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미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4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명문대들이 조기 전형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멕시코 국경에 배치되기 시작한 주 방위군 병력이 실제로 국경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경에 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 자체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후 처음인데다 중남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과 충돌 가능성 등 폭발적인 이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주가 먼저 1,600명의 병력을 배치합니다. 애리조나주는 어제 225명에 이어 오늘은 113명을 추가로 파병했습니다. 파병된 주 방위군은 드론과 경중량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소형 비행선과 카메라 감시 시스템 운영, 도로와 기반시설 유지, 초목 제거, 시설 유지 등이 기본 임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방위군 병력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세관 국경보호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관 국경보호국이 해오던 임시 건물 조립과 소규모 장벽, 진입로 개설 등의 건설 임무를 군 병력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 병력의 무장 정도 등 애매한 영역도 있습니다. 군 병력인 만큼 기본적인 무장은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임무가 건설 및 수송 지원 등에 국한된다면 굳이 무장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또 특정한 범위에 국한해서는 매티스 장관이 군 병력에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들과 임무가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주 방위군 병력 주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고교생들이 탑승한 버스가 롱아일랜드 하이웨이 오버패스에 충돌해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봄방학을 맞아 유럽 여행을 다녀온 헌팅턴 고교생 38명과 5명의 보호자가 탑승한 전세 버스가 JFK 공항에서 출발해 롱아일랜드 헌팅턴 역으로 향하던 중 서포 카운티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18번 출구 인근 이글 애비뉴를 연결하는 오버패스 하단에 부딪혔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뉴저지주의 저니 버스라인 소유의 버스로 운전기사가 전세버스 진입을 제한하는 이 고속도로의 규정을 모르고 통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버스의 높이는 12피트 정도였으나 충돌이 발생한 오버패스의 제한 높이는 7피트 7인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상자들에 따르면 충돌 직전 버스 앞쪽에 앉은 학생 보호자들이 학생들에게 숙이라고 외쳤고 충돌과 함께 버스 지붕이 처참하게 구겨지며 17살 여학생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어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미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편 미 전국에서 70%의 성범죄가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 정의 보호를 위한 The Call is Yours Me Too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뉴욕시경이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TV 광고를 비롯해 택시, 지하철 등의 포스터로 진행됩니다. 시경은 캠페인을 통해 피해 사실 노출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던 뉴요커들이 적극 고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신고된 성범죄 케이스마다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70% 이상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에서는 여성의 18% 이상이 일생 동안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성범죄 신고는 911 또는 성범죄 수사과로 하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4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프로그램은 데이터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8,700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는 페이스북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고 있는 일련의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버그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불한 적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포상금을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렉스 스타머스 페이스북 최고 보안 책임자는 블로그를 통해 포상 프로그램은 보안 취약점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 남용 사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고자에게는 그 내용에 따라 최소 $500에서 최고 4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신고되면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앱을 폐쇄하거나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어제 소셜미디어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는 학술 기관이나 개별 학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명문대들이 얼리 디시전 조기 전형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원자 정보 노출 우려와 함께 학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일부 대학의 조기 전형 합격자에 대한 관련 기록을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고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의 지시는 대학 관계자들이 조기 전형 정보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공식, 비공식 자료도 모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명문대들이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얼리 디시전과 얼리 어드미션으로 구성된 조기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얼리 디시전은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진학해야 하며 다른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얼리 디시전은 다른 대학과의 중복 신청을 금하고 있지만 공립대 조기 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학 관계자는 합격자가 반드시 지원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얼리 디시전 규정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보 공유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대학들이 입학 신청자의 다른 대학 합격 여부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합격자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학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얼리 디시전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 계획을 일찍 준비할 수 있고 각 학교의 학비 보조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부유층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 부정 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3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3분의 2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각종 부정 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밝혔습니다. 부정 입학 사례는 사립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가 6건, 공립대 1건이었으며 부정 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부정 입학 사례 중 재외국민 특별 전형 과정에서 21건이 드러났습니다. 노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 전형 응시생들은 주로 부모가 재외공관이나 해외 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로 비교적 부유층에 속하는 학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재직 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지원 사격 서류 허위 제출, 재외국민 특별 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 학생 졸업과 성적 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 요건 증빙 자료 허위 제출 등으로 부정 입학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 외에도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외국인 전형, 체육 특기자 전형 부정, 필수 제출 서류 위조, 장애인 특별 전형 서류 위조 등이 적발됐습니다. 노 의원은 부정 입학은 공정 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 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뉴욕주 표준시험에 대한 보이콧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영어 표준시험은 11일과 12일, 수학 표준시험은 5월 1일과 2일 실시됩니다. 데니엘 드럼 뉴욕시 의원과 교육활동가, 학부모들은 어제 퀸즈 잭슨하이츠에서 회견을 열고 뉴욕시 교육국은 표준시험 응시 거부권을 학부모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뉴욕시 표준시험을 거부해도 그에 따른 징계나 진급 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클래스 사이즈 매터의 레오니 헤임슨 사무총장은 일부 시 교육국 관계자들로부터 시험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거부하는 학생은 물론 시험 거부율이 높은 공립학교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럼 의원도 시의회가 지난 2015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이나 학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당국이 학부모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교육국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2만 5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표준시험을 거부했으며 학부모들은 점수에 지나치게 의존해 학생을 평가하는 제도와 과도한 부담이 학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재산세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감면 혜택은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인 홈스테드 리베이트 수혜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애인과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자들은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층과 저소득층 재산세 납세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홈스테이드 리베이트 환급금이 올해 대폭 줄어든다고 뉴저지주 조세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올 2분기에 크레딧 형태로 제공될 환급금은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평균 259달러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평균 환급금 515달러보다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균 환급금도 지난해 401달러에서 올해 202달러로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 전체 평균 재산세가 8,690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면 혜택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홈스테드 리베이트 관련 예산은 1억 4,350만 달러로 지난 회계년도보다 오히려 800만 달러 삭감돼 예산안에 변경이 없는 한 내년에는 평균 환급금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비전 제로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민간 쓰레기 수거 업체의 차량 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의 연속 근무 시간과 쓰레기차 정비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쓰레기차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최근 2년 동안 2배로 급증했다고 교통 전문 시민단체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내 20개의 대형 민간 쓰레기 수거 업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35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지만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쓰레기차 연관 교통사고가 67건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사망자 발생 사고도 5건이나 됐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비전 제로 정책에 따라 시 전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쓰레기차 사고 급증의 주 원인으로 안전교육 미비, 청소차 운전기사의 부주의 운전과 긴 근무 시간, 차량 점검 관리 소홀, 효율적 구역 할당 부족 등을 지적하며 민간업체 쓰레기차 운영과 관련된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쓰레기차 운전기사는 근무 시간이 하루 14시간에서 18시간, 주당 60시간에서 8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운전기사의 연속 근무 시간을 규제하는 규정과 쓰레기차 정비 점검 강화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개선책으로 다른 대도시처럼 민간 업체들에게 쓰레기 수거 지역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과 사고 기록이 많은 업체를 청소구역 할당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로라 전 LA 한인 회장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34대 LA 한인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고 재선에 도전합니다. 로라 전 회장은 타 커뮤니티와의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플랜 프로젝트와 동포재단 붕괴 사태 해결 등 산적해 있는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았다며 이에 대한 결실을 맺고 한인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시적 효과를 보려면 조금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을 좀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도 좋지 않나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중의를 모아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로라 전 회장은 오는 11일 LA 한인타운에서 재출마 후원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나스닥에 상장된 오픈뱅크가 북가주 지역에 첫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오픈뱅크는 오늘 민킴 행장과 헬레니 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타클라라 지점의 소프트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북가주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픈뱅크 측은 산타클라라 지점이 북가주 지역의 첫 지점인 만큼 앞으로 이 지역 고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픈뱅크 산타클라라 지점은 오는 27일 오픈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니온 신학대의 아시안 최초의 여성 교수로 부임한 바 있는 정현경 교수가 남학생으로 하여금 여학생을 성추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학생들과 집회를 갖고 대학 측이 해명도 듣지 않고 조 교수 배정 금지와 지원금 중단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관련한 일을 시키거나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유명 골프장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CN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단발 엔진 파이퍼 PA-24 코만치 비행기가 9일 밤 9시쯤 TPC 스코츠데일 챔피언십 골프장에 추락했다고 밝히며 사고 시간 지상에는 사람이 없어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주택빌딩위원회는 199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과 빌딩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1984년에 세워진 트럼프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술 중개인인 한 남성이 숨지면서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타워는 신축 당시 건축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아 맨하탄에서 차 없는 도로 행사와 이벤트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21일 지구의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도로 구간은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에서 타임 스퀘어 사이 브로드웨이 선상과 181에서 190 스트리트 사이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 구간 등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